엑스레이에서는 우리 모래나 돌 같은 이물질, 유리, 심지어 선인장 가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시는 게 일단 외상의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본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혜인입니다. 엑스레이부터 보통 정형외과 오시면 가장 먼저 찍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정형외과에 오시는 이유가 어깨, 목, 무릎, 관절 같은 뼈 구조물들의 이상을 겪으셔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절의 기본 구조물인 뼈의 이상을 가장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인데요. 엑스레이는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조영제나 공복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쉽게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로 진단에 도움을 받는 질환이 뼈뿐만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면 관절에 물이 차서 부종이 생긴 경우도 진단이 가능하고 연조직에 생긴 종양 같은 경우에도 혈관종 등에서는 특별한 모양의 석회질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석회가 엑스레이 영상에서 굉장히 잘 보임으로써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상을 찍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도 연조직 종양으로 초음파를 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고 초음파를 보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진단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혈관종 같은 경우 비교적 흔한 양성 종양인데다 내부에 혈전증 같은 변화가 생겨서 혈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엑스레이상에서 특정한 모양의 석회질을 확인하는 게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가락이 베이셨거나 팔을 베이셨거나 이런 깊은 상처로 인해 내원하셨을 때도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런 경우 정말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뼈를 다친 게 아닌데 왜 엑스레이를 찍죠? 그렇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우리 모래나 돌 같은 이물질, 유리, 심지어 선인장 가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촬영을 하시는 게 일단 외상의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진단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초음파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저희 병원에서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손목, 발목 같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힘줄이나 인대의 이상은 사실 엑스레이나 CT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제가 1대1로 소통을 하면서 여기가 아프신가요? 어느 방향으로 꺾였죠? 이런 정보를 듣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검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외상의 메커니즘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딱 한 면으로 한 장으로 촬영을 하는 검사인데 CT는 우리 몸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합니다. 그 다음에 X, Y, Z축으로 나누어서 검사를 3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에서는 보이지 않는 심부 골절이나 관절 내 골절 침범 같은 거를 비교적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필수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시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I 같은 경우는 저는 영상의학과의 꽃 같은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MRI는 그냥 찍는다고 다가 아니고 찍을 때 범위와 종류, 영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영상의학과의 지시하에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찍을 때나 무릎을 찍을 때나 어깨를 찍을 때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정을 해서 다른 영상 검사에서는 보기 힘든 심부 연조직, 특히 우리 병원에서 진료에 초점이 되는 디스크나 신경협착 같은 심부 연조직이나 무릎 연골 손상을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엑스레이로 확인하기 어려운 질환들은 주로 연조직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환자분께서 발목이 삐어서 오셨다고 해볼게요. 그때 골절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붓고 아파요. 이러면은 뼈 말고 다른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엔 인대나 힘줄 혹은 관절 내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질환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또한 진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 관절염의 진단 기준 자체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기반으로 나가게끔 정립이 잘 되어 있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전신 스캔을 함으로써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 컷 찍는 엑스레이랑은 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의료 방사선 노출 또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방사선 선량 노출을 관리하고 적당하게만 찍을 수 있게끔 조언을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정형외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노출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형의 방사선을 함유한 암석이 많아서 연간 평균 노출 선량이 3mSv 정도가 됩니다. 이때 유럽이나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행기를 타면 전리 방사선 노출이 늘어나는데요. 이럴 경우 평균 노출량이 0.1mSv입니다. 제주도를 왕복할 경우에는 0.001mSv가 됩니다. 이 정도의 X선 노출량이 손이나 발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도 한번 갔다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허리를 찍는 경우에는 조금 많아서 1.4mSv가 됩니다. 이 정도 양은 우리가 6개월을 그냥 살았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입니다. 그렇지만 허리를 삐끗하시는 경우가 1년에 많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의료의 경우는 방사선 노출의 득과 실을 따져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가 충분히 아프실 때, 진단에 필요할 때 이 정도의 노출량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의사가 처방을 내리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위를 단기간에 여러 번 찍게 될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과 발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의 생활 방사선 노출량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때 상황의 심각성, 예를 들면 수술 전후 모니터링이라거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응급하고 심각한 수준일 때는 촬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은 방사선 노출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촬영에 임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본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